KF-21사 보람의 도입 원안은 국가 탑 3.2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 축소, 사우디 UAE 보람의 개발 동참 원해. 수출형 KF-21사 가장 원하는 국가는 폴란드 중소도시 키엘체에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이 모였다. 오는 6일, 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2024 폴란드 빵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폴란드의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등 전 세계 35개국 8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그룹, 현대로템 등 대표 업체뿐 아니라 중견 중소업체까지 27개에 달하는 K방산 업체가 부스를 마련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MSPO는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국제방위보안장 비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손꼽힌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 군비 증강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위상이 더 커졌다.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방산 업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도 이번 메스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스포를 통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물론 세계 최대 무기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네토 시장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하나그룹에서는 방산 3총사로 불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부스를 차렸다. 특히 하나오션은 장보고3 잠수함의 10분의 1 모형을 부스 정중앙에 배치했다. 잠수함 3척을 도입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약 3조 원 규모의 폴란드군 고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독일과 프랑스 등이 경쟁 상대다. 하나오션 측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유지보수 정비 기술을 폴란드에 직접 이전하는 현지화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실물을 전시했다. K2 전차는 올 상반기까지 폴란드군에 총 46대 이미 납품됐다. 올 하반기 38대, 내년 96대 추가 인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대로템은 아군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력과 생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인 30톤급 찰륜형 장갑차와 K2 계열 전차인 군한 전차 모형, 다목적 무인 차량 4세대 하시르파 모형도 함께 선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스 중앙에 F-50과 KF-21 전투기 등 자사 주요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KA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과 만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중형 표준차 캡샤시를 공개했다. 케엠티브 캡샤시는 기존 2분의 1톤, T, 5톤 표준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차량이다.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해 병력과 물자를 더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를 비롯해 해외 수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글로벌 방위산업 규모에서 K방산의 수출 규모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어서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약 3,345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약 4조 원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7,600억 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국에서 작년 12국으로 확대됐고 올 연말까지 15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4%로 9위다. 미국 40%, 러시아 16%, 프랑스 11%, 3강을 제외한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등과 격차는 크지 않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 심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네이트의 독자 방어 능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을 강조하는 K방산에게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각하는 쇳덩어리끼리 공중전, 내년 무인기 잡는 무인기 뜬다. 하늘에 뜬 적 무인기, 드론을 격추하는 공중전 목적의 자율비행 무인기가 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무인기 잡는 무인기다. 공중전은 인간이 탑승하는 전투기가 나서는 싸움이라는 지난 100년간의 고정관념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체 스카이 디펜스는 최근 무인 전기 수직기 착륙기 코브라제트의 기체 개념도를 공개하고 적 무인기를 탐지, 추적, 식별, 무력화하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2분기에 선보일 코브라제트는 가볍고 튼튼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다. 모양새는 미국의 5세대 유인 전투기 F-22 랩터와 닮았다. 덩치는 F-22의 약 10분의 1, 길이 1.8m, 날개폭 1.5m 이다. 코브라제트는 부분적인 스텔스 능력도 갖췄다. 자율비행 능력이 있는 코브라제트는 임무 중 적 무인기를 발견하면 인간 운영자의 통제를 받아 탄환을 발사해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상 최초의 무인기 공중전이 벌어졌고, 이때 양국 무인기들은 이렇다 할 무기 없이 동체끼리 부딪히는 초보적인 방식으로 싸웠다. 코브라제트의 개발로 무인기 간 공중전이라는 개념에 특화된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무인기는 땅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로 주로 잡는다.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은 적 무인기와 충돌하는 순간 수명이 끝나는 일회용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지대공 미사일은 한 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데다 전장으로 옮겨 배치하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무인기 공습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이어지면 보급에 문제가 생겨 아군 방공망이 허술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코브라제트는 적에게 격추만 안 되면 기지 귀환과 출격을 반복할 수 있는 재사용 무기다. 아군 방공망 수명을 늘리고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코브라제트는 전기 모터에서 동력을 얻는다. 주야간 카메라가 달렸고 최고 시속 320km로 비행할 수 있다. 스카이 디펜스는 위성 통신 시스템인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3. 프랑스 아프리카 사헬 마지막 거점 차드서 군 철수. 프랑스가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거점이었던 차드에서 군대를 철수했다고 FP통신이 2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이어 말리에서까지 발을 빼게 됐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정오 120명 규모의 군 병력 선발대가 탄 에어버스 330 피닉스 말 항공기가 차드 수도 은자메나의 군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발표했다.
차드 내 프랑스군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프랑스 측은 이날 군 병력의 철수가 차드군 당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됐으며 이것이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차드는 사헬 지역의 마지막 거점 역할을 하는 아프리카 내 핵심 고리였으나 차드 정부는 지난달 28일 프랑스와의 오랜 방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1960년 차드가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차드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차드군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전투기는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을 저지하는 데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차드는 국내 여론이 프랑스군 주둔에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58년간 이어진 방위 협정을 끊기로 결정했다. 차드 국방부는 앞으로 며칠간 프랑스군이 안토노프 124 항공기를 타고 차드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군 기지 3곳의 군용 차량도 카메룬의 두알라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보내진다. 4. 푸틴 서방 향해 미사일 결투 제한, 북한 언급은 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군이 승리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예상과 달리 지난 2에서 3년 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며 전쟁 초기에 설정한 주요 목표가 달성되고 있고 전선에서 전체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MBC 방송 기자가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시리아에서도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향해 미사일 결투를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최근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한 중거리 미사일 꼬레슈니크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드를 들여온다 해도 절대 막지 못한다.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의 타격 목표물을 정해놓고 서방의 방공망이 오레슈니크를 막을 수 있는지 겨뤄보자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체와 자신에 대한 시험이며 지난 전쟁 기간 농담과 웃음이 거의 없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